자, 그럼 지금부터 멧돼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10월 늦가을 혹은 이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등산에 미쳐있던 시기였어요. 그냥 수많은 산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이 유명한 산, 사람이 많은 산은 시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산, 이름 없는 산, 이런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보았어요. 어떤 산의 이 정상비였는데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정상비 모양이 하트였어요. 하트. 그때 눈치채고 안 갔어야 되는데 경기도 가평 소재의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이제 빠르게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한 오후 2시쯤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르려고 예정했던 코스가 폐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산 금지 표지판과 함께 아무 이유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왼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갈 수 있는 코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고민할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코스는 최단거리 코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스가 입산 금지가 되어 있었고 둘러가는 코스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스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일단 거리 자체가 거의 2배, 3배 정도는 늘어난 구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쉬지 않고 등산을 해가지고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을 도착했는데 도저히 왔던 길로 내려가게 되면 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중간에 해가 떨어져서 좀 어둡더라도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빠른 길을 선택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최단거리 코스를 선택하고 이제 빠르게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등산 코스가 내가 올라왔던 길보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 훨씬 잘 돼 있고 잘 꾸며져 있고 관리가 잘 된 듯한 이런 느낌이 쫙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길을 패스를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지? 중간에 뭐 유실된 등산로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내려갔을까요? 저기 멀리 있는 산 능선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여기서 나면 안 되는 소린데?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때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다른 버스들이 지나갈 때 한 번씩 이 에어가 빠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푸쉬 할 때도 있고 팡 할 때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큰 소리가 있어요. 막 콩콩콩 그런 소리가 여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소리가 아닐 텐데 야 이거 처음 듣는 소린데.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소린데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더 공포스러운 거 뭔지 압니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마치 저를 위협하듯이 콩콩 이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정도 포지션이었어요. 제가 여기 딱 서 있었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언덕 최고점에서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옵니다. 다이렉트로 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를. 그때야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언덕쯤에서 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 녀석이 등장할 때의 그 장면은 정말 끔찍했어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큼하고 두둥 내려오더니 탁 쓰는 거예요. 탁 쓰더니 코에서 콧김이 빡 나오는데, 와 무슨 이거는, 저는 평소에 등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멧돼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멧돼지가 사람을 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는 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잘 대처를 하면 되겠지.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뭐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멧돼지의 신체적 특성을 잘 이용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정말 건방진 생각이었지. 근데 지금 제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멧돼지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멧돼지가 어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소예요. 소인데 소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살짝 올라왔다 치면 머리가 살짝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고 좀 더 몸이 빵빵한 거죠. 크기가 그냥 딱 소였어요. 소. 그런 육중한 몸을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사이즈의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심에 출몰하거나 이렇게 사냥꾼분들한테 이렇게 잡히는 멧돼지들은 당신의 자녀분들이셨군요. 당신이 이곳의 신수이신가요?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잡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예전에 개그맨 장동민 씨가 어떤 예능 프로에서 멧돼지를 테이블 크기에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출연자분들이 막 다해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요, 그만한 게 어딨어요, 막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또 댓글 다시겠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에이 그만한 게 어딨냐, 너의 공포심이 그런 멧돼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똑똑히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제가 승마도 하고 뭐 예전에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런 가축을 굉장히 많이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람입니다. 전국 최고의, 전국 탑클래스의 피지컬이 아니었나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국가대표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의 첫 멧돼지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 시야에 등장해서 눈앞에 멈춰서기까지 한 3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등장과 함께 서 있는 그 녀석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손을 모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야 이거는 뭐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시선은 그 녀석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곁눈, 동공은 널 보고 있지만 나의 시야는 이렇게까지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변을 스캔합니다. 숨을 수 있을 만한 바위나 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눈앞에 있는 저분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분 정도 흘렀을까요? 멧돼지가 한 마리 더 나타납니다. 2대1 상황이 된 거죠. 네. 뒤에 나타난 멧돼지는 우리가 흔히 보았던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 그런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한 허리춤까지 오는, 이 허리춤까지 오는 멧돼지도 정말 큰데 그 녀석 옆에 있으니까 완전 새끼더라고요, 얘는. 야,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멧돼지는 어린아이였구나. 나는 그동안 어린아이를 상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등산을 야생을 다녔구나. 그렇게 2대1 상황에서 가만히 또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뒤에 나타난 녀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파헤치고 꼬리 막 흔들고 심기를 건드릴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막 하고 있다가 한 3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큰 결심을 합니다. 멧돼지의 지금 있는 위치가 이쪽이었다면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낮은 포지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그대로 천천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처음 딱 생각난 게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 제 몸을 한번 숨겨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옆에 우연찮게 왼손에 돌이 하나 잡히더라고요. 약간 뾰족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쥐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런 뾰족한 돌이었어요. 그거를 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엎드려 있는데 또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올 테면 와라.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너의 오른 눈은 가져간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고 나서 한 30초 정도 지났을까, 큰 녀석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머지않아서 바로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녀석들이. 와, 속으로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살았다. 야, 가는구나, 드디어 가는구나. 난 살았다. 와, 야, 어디가? 야, 일로 와, 마!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그대로 2분 정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겨우 아까 올라왔던 등산로를 찾아서 마침 이제 쉴 수 있는,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한 이런 바위를 보고서야 긴장이 풀리고 좀 쉬었죠. 그 순간까지도 제 왼손에는 아까 쥐었던 돌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무사히 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가끔씩 더듬어 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대처 방식이 과연 올바랐던 방식이었을까? 아니면 무모한 시도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즘 날에 이렇게 멧돼지를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과 제가 그때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